안녕하세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헤라클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제우스와 페르세우스의 후손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알크메네는 미모와 지혜가 특출난 여인이었는데 그녀에게 반한 제우스가 남편 암피트리온으로 변하여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쟁터에서 돌아온 암피트리온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죠. 그로 인해 알크메네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헤라클레스와 이피클레스입니다. 이피클레스는 아들 이올라우스와 함께 헤라클레스의 조력자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질투에 사로잡힌 헤라의 집요한 박해 속에서 용맹과 지혜를 겸비한 영웅으로 성장하고 죽은 뒤에 신의 반열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 독사 2마리를 쌍둥이의 방에 보내죠. 그러나 태어난 지 10달밖에 되지 않은 헤라클레스가 양손으로 뱀의 목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피클레스의 울음을 듣고 온 암피트리온은 이 광경을 보고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임을 알게 되죠. 다른 전설도 알아볼까요? 아들에게 불사의 몸을 주고 싶었던 제우스.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깊이 잠든 헤라의 젖을 물렸는데 빠는 힘이 너무 강하여 깜짝 놀란 헤라가 아이를 떼어내자 하얀 젖이 하늘로 뿜어져 나와 은하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헤라클레스는 현자 케이론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교육을 받는데요. 그는 암피트리온에게 말과 전차를 타는 법, 에우리토스에게 활 쏘는 법, 카스토르에게 무기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오르페우스의 형제 리노스에게 음악을 배우는데 소질이 없었던 그는 자주 꾸중을 듣는데요. 어느 날 리노스가 너무 심하게 혼내자 헤라클레스는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게 되죠.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헤라클레스는 라다만티스 판결문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키타리온 산에서 양을 돌보게 됩니다. 이때 쾌락과 미덕, 2명의 님프가 방문하여 자신들의 이름 중에서 인생의 목적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그는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쾌락 대신 고난을 겪지만 이후 불멸의 삶을 누리는 미덕을 선택합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헤라클레스는 키타이론 산의 사자를 퇴치하기로 하고 사냥을 위해 테스피오스 왕의 궁전에 50일간 머무는데요. 평소 그를 흠모하던 왕은 영웅의 피를 이은 손자를 얻고자 테스피아데스라 불리는 자신의 딸 신명을 매일 헤라클레스의 침소에 들게 하고 테스피오스의 후손이라 불리는 신명의 테스피아다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조카 이올라우스에게 테스피아다이를 이끌고 사르디니아의 식민지를 건설하라 명했다고 전해지죠. 돌아오는 길에 테바이 이웃나라를 물리쳐주고 테바이 왕 크레온의 딸 메가라 공주와 결혼하고 새 아들을 낳죠. 그리고 제우스에게 감사제사를 올릴 때 질투심에 사로잡힌 헤라가 그를 미치게 만들어 처자식을 활로 쏘아 죽이자 아테나가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자 테세우스가 이를 저지하게 되죠. 죄를 씻으려면 미케네의 에우리스테우스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신탁을 받은 헤라클레스. 에우리스테우스는 12가지 과업을 내리는데요. 첫째는 불사인 네메아의 사자 죽이기였고 이후 걸치고 다니는 사자 가죽은 그의 상징이 되죠. 둘째는 머리가 9개인 괴수 히드라 퇴치. 셋째는 케리네이아의 암사슴 포획. 넷째 에리만토스의 거대한 멧돼지 포획. 다섯째 아우게이아스 왕의 축사 청소. 여섯째 스팀팔로스 호수의 괴조 퇴치. 일곱째 크레타의 황소를 잡아오는 것. 여덟째 사람을 먹는 디오메데스 왕의 사나운 말들 포획. 아홉째 아마조네스의 여왕 히플리테의 허리띠 가져오기. 10번째 게리온의 소 강탈. 11번째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의 황금 사과 훔치기. 마지막 하데스 왕국의 문지기 용견 케르베로스 포획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라오메돈이 트로이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제우스에게 반항한 죄로 1년간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라오메돈은 트로이 성벽의 건설 지시와 완성 후 보상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화가 난 신들은 재앙을 내렸는데 아폴로는 도시의 역병을,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왕이 신탁에 문의하자 딸 헤시오네를 바쳐야 한다는 답을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실행하게 되죠. 공주가 괴물에게 먹히려는 순간 트로이에 도착한 헤라클레스가 괴물을 죽이고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신마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또 약속을 어기는데요. 그에 분노한 헤라클레스는 막내 아들 포르다케스와 헤시오네만 남기고 모두 죽이게 됩니다. 어느 날 열린 오이칼리아의 왕 에우리토스의 활쏘기 시합에 참가한 헤라클레스. 상품은 공주 이올레와의 결혼이었는데요. 시합은 헤라클레스가 이겼지만 처자식을 죽인 과거 때문에 공주를 주지 않은 에우리토스.
그리하여 헤라클레스는 왕에게 원한을 품은 채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직후 왕의 말이 사라졌고 왕은 헤라클레스를 의심했지만 왕자 이피토스는 그의 무죄를 믿고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 리디아의 여왕 온팔레의 노예가 된 헤라클레스. 여왕은 새 노예가 헤라클레스임을 알고 결혼을 하는데요. 헤라클레스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 이전과 다르게 여장을 하고 물레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죠. 그러나 노예 봉사 기간이 끝난 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즉시 그리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과거 시비가업 수행 중 케르베로스를 데려오기 위해 지하 세계로 갔을 때 멜레아그로스를 만났는데요. 멜레아그로스는 자신의 죽음 후 슬픔에 잠긴 여동생 데이아네이라를 걱정하며 그에게 그녀와 결혼하여 돌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헤라클레스는 칼리돈으로 갔지만 이미 강이신 아켈로우스가 데이아네이라에게 구애를 하고 있었죠. 둘은 결투의 승자가 그녀와 결혼하기로 하였고 황소로 변하여 달려드는 아켈로우스의 뿔을 부러뜨린 헤라클레스가 이겼고 데이아네이라의 남편이 됩니다. 이후 그는 칼리돈에서 오이네우스 왕을 도우며 살았지만 우연히 그의 측근을 죽이게 되면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 데이아네이라와 아들 힐로스를 데리고 여행길에 오르죠. 이후 헤라클레스 일행에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난 헤라클레스가 에우에노스 강에 이르렀을 때 네소스가 나타나 아내인 데이아네이라를 등에 태워 건너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전에 네소스와 불화가 있었음에도 헤라클레스는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죠. 그러나 네소스는 강을 건넌 후 아내를 겁탈하려 했고 이를 본 건너편에 있던 헤라클레스가 활을 쏴 그를 마칩니다. 그 화살에는 히드라의 독이 묻어 있었기에 네소스는 죽게 되는데 그는 죽어가면서도 데이아네이라에게 치명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피에는 식어버린 사랑을 되살리는 힘이 있으니 남편이 변심했을 때 자신의 피를 남편의 옷에 발라서 입히라는 것이었죠. 데이아네이라는 네소스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그의 피를 병에 담아 보관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은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우여곡절 끝에 트라키스에 도착한 헤라클레스 가족. 이들은 케익스 왕의 환대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요. 하지만 이 행복은 헤라클레스가 오이칼리아의 공주 이올레를 데려오면서 깨지고 맙니다. 헤라클레스가 이올레를 데려온 것은 에우리토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데이아네이라는 그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라고 여기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 데이아네이라는 보관했던 네소스의 피를 남편의 옷에 발랐고 헤라클레스는 그 옷을 의심 없이 입었는데요. 그 즉시 히드라의 독이 헤라클레스의 온몸에 퍼졌고 데이아네이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자결합니다. 한편 괴로움에 시달리던 헤라클레스는 장작더미에 누워 부하들에게 불을 붙이게 하고 불길에 휩싸여 죽게 되지만 불길 속에서 올림포스로 승천하여 신의 반열에 들게 되죠. 다른 전설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